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42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우선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에 관한 전체적인 탐구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에 도달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3부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에서 출발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 그리고 4차원 시공간에서의 텐서와 곡률의 정의에 이르는 핵심적인 경로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입니다. 이어지는 9장부터 16장까지는 리치 텐서와 에너지 운동량 텐서, 그리고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으로 나아갑니다. 뉴턴 한계의 검증과 우두상수의 도입, 슈바르츠실트 해와 중력파에 이르기까지 현대 물리학의 핵심 이론들을 함께 탐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제6장, 크리스토펠 기호와 연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크리스토펠 기호는 마치 휘어진 시공간이라는 복잡한 바다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지도와 같습니다. 평평한 평면에서는 동쪽이나 북쪽이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지만 휘어진 지구본 위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크리스토펠 기호는 바로 이러한 기준 화살표의 변화를 측정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수학적으로 정의하자면 크리스토펠 기호는 기저 벡터를 좌표 방향으로 미분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식처럼 기저 벡터의 미분값이 기저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때 그 개수가 바로 크리스토펠 기호가 됩니다. 이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 인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첫 번째 인덱스는 우리가 관찰을 위해 움직이는 방향이며 두 번째는 관찰 대상인 기준 화살표 자체입니다. 그리고 상단 인덱스는 변화된 결과가 어떤 성분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굳이 감마 기호를 쓸까요? 휘어진 공간에서는 위치마다 자의 눈금과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지점의 벡터를 비교하려면 이 자의 변화를 반드시 보정해야 하는데 크리스토펠 기호가 바로 그 좌표계 보정 계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극좌표계를 예로 들어보죠. 평면이라도 극좌표를 쓰면 위치에 따라 기저 벡터가 달라집니다. 반지름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각도 방향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기하학적 변화가 곧 크리스토펠 기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호는 공간의 거리 정보를 담고 있는 매트릭 텐서를 통해 계산됩니다. 기저 벡터의 내적인 매트릭 텐서가 좌표에 따라 달라지면 그 변화율이 곧 크리스토펠 기호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트릭 텐서를 좌표로 미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저 벡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여기에 앞서 정의한 크리스토펠 기호를 대입해 식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덱스를 순환시키는 과정입니다. 미분하는 인덱스를 차례로 바꾸어가며 세 가지 형태의 식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감마 기호는 아래에만 인덱스가 있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식들을 적절히 더하고 뺍니다. 이때 아래 인덱스의 대칭성 덕분에 복잡한 항들이 소거되어 핵심적인 정보만 남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0매트릭을 곱해 상단 인덱스를 만들면 완성됩니다. 이 공식을 통해 우리는 공간의 거리 정보인 매트릭만 알고 있다면 그 공간의 기하학적 특성인 크리스토펠 기호를 즉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이 기호는 가짜 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계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이나 코리올리 힘은 사실 좌표계가 휘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기저의 변화, 즉 수학적으로는 크리스토펠 기호항에 불과합니다. 측지선 방정식에서도 이 기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휘어진 공간에서 직진하는 경로를 설명할 때 기호가 포함된 두 번째 항은 물체가 곡선을 따라갈 때 발생하는 조형 보정값 역할을 합니다. 구면 위 비행기 경로를 생각해보세요. 지도상에는 굽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단 거리입니다. 비행기가 이동하는 매 순간 지도에 격잡한 정보를 계산해내며 경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호의 역할입니다. 크리스토펠 기호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는 대칭성입니다. 공간에 비틀림이 없다면 아래 지표의 순서를 바꿔도 값은 동일합니다. 이 성질 덕분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계산이 획기적으로 단순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크리스토펠 기호 자체가 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표계에 따라 값이 변하며 특정 좌표계에서는 0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중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크리스토펠 기호는 중력장의 세기와 같았습니다. 매트릭 텐서가 중력 포텐셜이라면 그 미분값인 기호는 중력장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이 기호를 통해 시공간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평한 공간과 휘어진 공간을 비교한 표입니다. 평평한 공간에선 매트릭이 상수이고 기호가 없지만 휘어진 공간에서는 매트릭이 좌표의 함수가 되고 기호가 존재하여 변화를 설명합니다. 핵심을 다시 요약하면 크리스토펠 기호는 좌표계 변화율을 수치화한 것이며 매트릭 텐서 미분을 통해 유도됩니다. 측지선 방정식에서 보정항 역할을 하며 중력과 관성력을 통합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유도 과정을 전체적으로 재정리하겠습니다. 물리학과 미분기하학에서 흔히 크리스토펠 기호라 부르는 것은 보통 제2종 크리스토펠 기호를 의미합니다. 제1종은 계량 텐서 성분들의 미분 조합으로 정의되며 제2종은 여기에 역행렬을 곱해 지표를 올린 형태입니다. 아인슈타인 합산 규약에 따라 이 기호들이 시공간의 기하학을 완성합니다. 기저 벡터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이 기호는 관성력을 표현하고 좌표계 왜곡을 보정합니다. 특히 공변 미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떤 좌표계에서도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하도록 돕습니다. 유도 과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1단계로 기저 벡터의 미분을 기저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전개합니다. 이때의 전개 개수가 바로 우리가 찾는 크리스토펠 기호가 됩니다. 2단계에서는 계량 텐서의 정의를 활용해 미분을 적용합니다. 내적의 미분법을 이용해 기저 벡터 미분과 텐서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합니다. 3단계는 인덱스를 순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인덱스를 가진 세 개의 식을 만들어서 이들을 연립하면 최종적인 형태에 도달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칭성을 이용해 식을 더하고 빼면 불필요한 항이 소거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누고 역행렬을 곱함으로써 최종적인 제2종 크리스토펠 기호의 유도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미분 실행, 곱의 미분 적용, 그리고 기호 대입이라는 세 단계의 흐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크리스토펠 기호는 기저 벡터의 변화율을 나타내며 곡률과 좌표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속도 보정과 중력의 세기를 의미하며 매트릭 텐서로부터 계산될 수 있는 필수적인 수학적 도구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